미술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 매칭 멘토링 영상이고요. 멘토링이 이루어진 때는 작년 2021년도 11월 25일이니까 좀 늦죠. 제가 담당했던 작가는 창작 스튜디오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평화문화진지라는 곳의 4기 입주 작가 홍원석입니다. 입주 기간이 끝나게 되면 원래 결과보고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전에 가서 전시를 보고 작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홍원석의 전시는 좀 특이하게 두 군데에서 이루어졌는데 두 군데 모두 도봉구 소속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화문화진지고, 이 평화문화진지 4기 입주 작가 결과보고전 그 산 그 사람 그게 라는 제목의 개인전이고, 또 하나는 도봉구민청이라고 도봉구 옆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깊고 푸른 밤이란 개인전,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열렸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군사시설, 그러니까 대전차 방호시설이었는데 이거를 문화 창작공간으로 개조한, 그러니까 리노베이션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죠. 홍원석의 두 개의 개인전은 출품작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화문화진지의 결과보고전에서는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영상 작업하고 한복을 입힌 마네킹이 바닥에 누워있는 좀 기괴한 설치 작업이 있어요. 반면에 도봉구민청에서 열린 전시는 원색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회화 작업 위주가 많고, 그 회화 작업들을 강목으로 붙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회화 설치물처럼 보이는 작업을 냈습니다. 홍원석은 이제까지 관객 참여형 작업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한 2009년도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관객 참여형 영상 작업의 시작은 2009년도에 자기 돈으로 장만한 경차를 몰고 청주, 제주도, 영천, 서울, 파주 등지를 돌면서 현지인을 태워서 그분들이 원하는 행선지까지 무료로 태워다 주면서 그 탑승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홍반장 아트 택시 프로젝트가 아마 그 관객 참여형 작업의 시작점일 거예요. 근데 이번 전시 평화문화진지에서도 참여자를 모집해서 진행된 도봉산 호랑이 미술이란 전시가 같은 해 12월 달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객 참여형 작업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에 홍원석은 군청색이 지배하는 야경에 차가 딱 등장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근데 보통 야경에 차가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쾌한 야경에 낯선 느낌을 대조적으로 삽입을 해요. 그러니까 화폭 위에 사소한 긴장, 어떤 사고 장면이라든지 그런 기괴한 장면을 집어넣은 자동차 풍경 화가였어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이후 자기가 차를 몰면서 관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객 참여형 작업을 했고, 급기야 2013년도에는 물레일기 새나라 자동차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출연하는 허구적인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왜 아버지랑 했느냐?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셨거든요. 할아버지도 택시 운전사셨고, 작가 매칭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작가에 대한 논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작가를 읽어낼 법한 키워드가 뭔지 저도 좀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시가 등장하는 심야 도심 풍경 작품부터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관객 참여형 작업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제가 홍원석에 대해서 끄집어낸 키워드는 고독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유쾌한 제작 공식을 따르는 이 홍원석의 작업에서 고독감을 발견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키워드로 고독을 잡았는지는 비평문에 쓴 좋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홍반장 아트택시 프로젝트나 평화문화진지에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진행된 도봉산 호랑이 미술, 이건 사람들을 불러서 호랑이 그림을 그리게 한 거거든요. 이게 거의 모두 참여형 작품이고, 아마 이거는 작가가 미술가라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소신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작업을 좀 더 급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작가가 다만 공동체에 대한 선의를 표하는 것, 그러니까 일방적인 배려를 베푸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하거든요. 홍원석의 관객 참여형 작업은 불특정 다수를 즐겁게 해주는 창작의 방편이 될 수가 있고, 작가 스스로도 자기 유의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좀 더 급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 이상의 겹이 더 필요한데, 홍원석이 이렇게 아트택시 프로젝트나 관객 참여형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홍원석한테는 예능에 대한 관심,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작업에서 자기 유의의 중요성이 발견이 되거든요. 하지만 홍원석의 작업에 그 기획이라든지 연출의 아이디어를 혼자서 짜낼 게 아니고 이걸 공유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줬어요. 그래서 꼭 전문 인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력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획 연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홍원석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고독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독에 관해서라면 적지 않은 시각예술 창작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일 것 같아요. 창작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밀접하게 오래 교류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라고 제가 조언을 줬습니다. 제가 볼 때 홍원석한테 고독은 자기 안의 창작가 열정의 도화선이기도 하고 또 약한 고리이기도 해요. 이 약한 고리라는 거는 작업의 완성도가 아주 높게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그 진입장벽이란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밀접하게 오랫동안 교류할 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조언을 주고 나니까 막상 아이디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저인 것 같다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획하고 아이디어 이런 조언을 주고받을 만한 모임을 진짜 정기적으로 꾸며야 되겠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작가 홍원석하고의 인연은 14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2008년도 10월 10일 대전 창작센터에서 진행된 도어투도어 6, 이 도어투도어가 비평 심포지움입니다. 그래서 작가하고 평론가를 매칭시켜서 대화를 나누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당시 대전 지역에서 선정된 작가가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2명을 선택해서 짧은 총평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홍원석이었습니다. 2011년도인가? 작가 홍원석이 저한테 2008년도 대전 도어투도어 때 같이 찍은 기념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와, 젊다. 자력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획 연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홍원석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고독이 나오는 거거든요.